네, 이것이 정치다. 오늘은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,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이 여야가 뭐 하여튼 공천에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한편에서는 공천을 둘러싼 뭐 이 논란도 있고 또 어쨌든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 야권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. 오늘 야권 통합에 대한 얘기부터 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. 오늘 국민의당에서 뭐 충돌이 있었습니다. 국민의당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을 놓고 며칠째 진통을 겪다가 심야 긴급 의총을 통해서 일단 거부를 했는데도 이 야권 통합 논의가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. 안철수 대표는 시종일관 야권 통합은 없다는 입장이고 점점 강경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오늘은 김한길 선대위원장이 이 통합론을 다시 제기했습니다. 이 지금 상황 이러다가 두 사람이 결별하는 것 아니냐 또는 이 통합에 상대적으로 좀 이 적극적인 천정배 대표까지 뭐 좀 갈라서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문제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김영주 의원,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? 예, 그렇습니다. 뭐 단적으로 국민의당이 창당 초기만큼의 지지율과 압도적인 어떤 호남에서의 그런 득표력을 지닌다면 이렇게 통합 논의가 이렇게 끌려다녀야 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. 결국 지지율이 떨어져서 이렇게 된 겁니까? 그렇겠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. 그래가지고는 물론 통합이 당연히 부분적으로는 그 전에 당론은 아마 뭐 지도부들은 모른 척 하더라도 지역별로는 뭐 여러 가지 연대 연합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스탠스를 취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통합 자체가 당이 죽느냐 사느냐 이 그런 기로와 관련돼 있고 실제적으로는 뭐 수도권에서 거의 뭐 전패할 수도 있다. 그리고 호남에서 더군다나 국민의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할 것 같았던 호남 민중들이 실제적으로는 이 분산되면서 통합하라는 논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논의가 생기고 김종인 대표의 흔들기가 먹혀 들어가고 있다? 그렇습니다. 그렇게 보는 거죠? 예. 결과적으로는 호남에서 자, 그러면 김한길 위원장 또 천정계 대표 뭐 그밖에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. 이 사람들이 다시 탈당해서 더불어민주당 복당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? 저는 이제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.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는 창당 초기부터 약간의 그 안철수 대표 측하고의 여러 가지 모종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. 가령 뭐 최재천 의원의 입당까지 안 되는 것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간의 복잡한 사정들이 지금에 좀 폭발하는. 김한길 위원장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? 그런 부분들이 있고 천정배 대표의 경우는 광주를 지키는 선에서 뭐 스테이할 수 있다고. 탈당 가능성까지는 뭐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. 알겠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뭐 양쪽 다 명분이 있죠. 그리고 통합하라는 양쪽이라는 거 어디에? 네, 통합을 해야 된다. 그럼 통합하지 말아야 된다. 뭐 양쪽 다 어느 정도 명분이 있을 겁니다. 통합해야 된다는 것은 뭐 지금으로서는 수도권이 전패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 주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. 그러나 국민 여망을 지금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주장하고 계신데 국민 여망의 또 한 축은 제3정당이 있어야 된다. 여당도 야당도 싫다. 뭐 이런 요구도 있기 때문에 뭐 양쪽 다 어느 정도 명분은 있겠습니다. 지금 다만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는 천정배 대표가 약간 좀 그 전 대표는 입장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지역 상황이 좋지가 않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명분뿐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실리,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도 이런 통합의 그 물꼬를 더 터야 된다. 그 주장에 더 큰 힘을 싣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요? 뭐 양쪽 다 주장해 볼 수는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건데 지금 시대 흐름에서 볼 때는 어느 쪽이 더 그래도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김 대표는? 2달 전에 이런 얘기하셨죠. 김한길 대표가 한 얘기 보면 새로운 정치 질서가 국민의 요구 사항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이 새로운 정치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헌신과 미랄이 되고 불씨가 되겠다는 얘기까지 했죠. 이러한 신뢰도를 2달 만에 뒤집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공신력을 줄 수 있느냐.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회의가 있을 수 있고요. 새 정치를 위해서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든 그 초심. 그렇죠. 그것이 국민 여망에 어쨌든 부응하는 것이다. 네, 그런 수요가 있다는 일시적으로 뭐 이 지지율 떨어졌다고 다시 뭐 또 자기 선거구가 불리하다고 다시 또 이런저런 계산하는 것이 과연 국민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겠냐 그런 말씀이시네요. 네, 그렇죠. 예, 알겠습니다. 현실적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? 지금 이 김종인 대표가 어쨌든 계속 흔들고 있고
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 흔드는 게 먹혀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다. 지금 김영주 전 의원 그렇게 분석하셨는데, 그래서 김한길 대표는 복당 가능성까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김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?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표론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지금 제3당을 찍게 되면 사표가 될 것이라는 그 야당 지지층을 계속 마음을 흔드는 하여튼 전략을 그렇게 쓸 흔들고 겁니다. 있어요. 자, 예. 그러면 여기에서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일종의 생표론, 우리가 왜 제3정당이 필요한지를 얘기할 텐데, 다만 지금 이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입장이 상당히 다릅니다. 요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제1 지지자인 이 새누리당 후보하고 무려 25% 이상의 격차를 포인트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. 지금으로서는 지지하는 이 여권층이 굉장히 얇아지는 상태고요.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과연 어떤 생존을 모색을 해야 되는가? 김한길 대표는 고민일 수밖에 없고, 이런 경우에는 탈당도 생각할 수 있다. 뭐 이렇게 탈당해서 다시 봐야겠죠.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하는 거가 복당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. 그러나 복당하지 않더라도 지금 일단 탈당을 해서 제3지대에 머무는 걸 생각할 수도 있겠죠. 어쨌든 탈당 가능성이 있다 보는데, 글쎄 뭐 그런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, 우리 이제 국민들이 예. 뭐 새정치 좋고 또 뭐 정통 야당 좋지만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싫어하는 게 있어가지고, 그렇습니다. 예, 더구나 이게 조금 전에 김 대표 얘기대로 뭐 한두 달 사이에 이게 벌어지는 일이니까 알겠습니다. 뭐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게 될지는 본인들이 더 심사숙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이제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? 더불어민주당 쪽인데요. 김종인 대표를 뭐 이게 좀 국민의당 쪽에서 비판하느라고 쓴 말입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이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, 어쨌든 바지 사장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. 임시 사장. 그럼 오너가 문재인 대표라는 뜻이죠. 실제로 어떻습니까? 그것이 어떤 형태라고 하는 것이 이번 전략 공천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. 가령 지난 토요일 날 그 군포 분당갑에서 그 후보들이 그 지역에서 개소식을 했는데, 이른바 친노 후보들이 실제로 그 후보들이 초청한 사람이 김상곤 영입위원장, 네.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군포 같은 경우는 이해찬 전 총리님, 그리고 두 쪽 모두 다 말하자면 당대표 문 대표의 영상 메시지가 있었습니다. 가령 이 정도면 과거 같으면은 단수 공천이나 전략 공천감이라고 해도 될 지점인데, 네. 조신 후보나 한대희 후보가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렸거든요. 아, 실제로 바지 사장이 실질적인 사장이 그냥 추천하는 후보들을 완전히 일거에 날려버렸습니다. 네. 그렇다면 그렇게 바지 사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걸맞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. 네. 도봉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천준호 후보가, 예를 들면 여러 후보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네. 박은순 시장의 비서실장 출신이란 말입니다. 그러면 심지어 뭐 박은순 측근까지도 그냥 한 방에 다 날리고 있다. 뭐 문 대표 측근,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바지 사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고 있다. 알겠습니다.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문재인 대표의 입장이 그런데 김종인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.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? 어쩔 수 없습니까? 지금 상황에서는? 또 재미있는 것은 이번 경우에는 네. 문재인 대표가 영입해온 후보들이란 말이죠. 그래요. 그래서 실제로 당을 더 굳건히 하고 수권 정당으로 체질 개선하는, 지난번 총선 때 라인업의 실패를 좀 바꾸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암묵적 지지를 할 수도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. 누가 되든 내 사람이다? 네, 그럴 수 있는 문재인 거죠. 대표 그렇게 다만 생각할 이제 수 있다. 그 예. 김종인 대표와의 관계만 묵묵히 그래요. 김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지금으로서는 뭐 김종인 대표를 대체할 만한 다른 인물이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친문 입장이든 문재인 대표 입장이든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. 만일 김종인 대표가 물러나면은 그야말로 총선 참패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속에 여러 가지 뭐 소가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으로선 지켜봐야 되고요. 일단 손학비는 피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다만 김종인 대표가 야당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내세우셨는데, 체질 개선이 실제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게 1차 컷오프, 2차 컷오프까지 좀 명단을 봐야 되겠죠. 김종인 대표가 그냥 뭐 임시 사장 역할에 만족하지 않을 거다. 네.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네, 네. 어떻게 보십니까? 그 대목은? 뭐 킹메이커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김종인 매직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. 자, 과연 어디까지
이른바 운동권 체질 개선이 가능할 것이냐. 자, 이거는 2차 컷오프 명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뭐 국민을 상대로 막말을 했다거나 그거는 갑질을 보기로 했다거나. 하고 김종인 대표의 내심의 목표는 어디까지일 것 같습니까? 그러니까 아마 상황을 보면서 국민 여론을 봐가면서 이 바람을 띄우지 않을까 싶은데요.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먼 미래까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아마 김종인 대표 대권도전까지 생각이겠죠. 생각할까요? 근데 아마 대권까지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자, 그 이전까지 킹메이커 역할론 어느 정도 자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오늘 아침까지는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. 예, 어떻게 보십니까? 그래서 뭐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대권 도전 질문에 대해서 네. 뭐 부인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본인의 직접적인 말씀도 자기는 어쨌든 그 이 당을 바로 세워서 정권 네. 교체하기 위한 역할. 근데 지금 킹메이커로서 자막에 역할을 나옵니다마는 하겠다. 예. 통상 뭐 야권의 대선 후보가 전혀 안 보인다. 지금 김종인 대표가 오늘 한 말입니다. 통상 저런 얘기하면 내가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. 뭐 더 매진하라. 뭐 이런 채찍으로 해야 그래요? 되겠죠. 본인이 대권에 도전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고 보시는 네. 거죠? 두 분 다? 네네. 다만 뭐 없으면 발굴하고 또 있으면 있는 대로 키우고 네. 하는 킹메이커 역할은 내심 좀 하고 있을 것 같다. 예. 심지어 뭐 아까 안철수 대표도 예. 들어와서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그거는 아니겠습니까? 흔들려고 하는 얘기죠. 예. 뭐 예. 알겠습니다. 예. 김종인 대표의 이 행보가 어디로 갈지, 어디까지 갈지도 한번 지켜볼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김종인 대표가 내일 대구를 찾는다 그럽니다. 1차 컷오프에서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이 바로 홍일학 의원의 컷오프 탈락이었습니다. 네. 예. 지금 대구 12개 지역구 중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직도 3명밖에 없는지 하여튼 후보 자체를 내기가 어려운 지역에서 네. 4년간 또 사실은 홍일학 의원만 놓고 보면 10년 이상 그 지역에서 고생했고 그렇습니다. 비례대표하고 나서 바로 뭐 거의 사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대구에 출마를 했는데 이 사람을 컷오프 시켰어요. 네. 김부겸 후보가 오죽했으면 뛰어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내려갔겠습니까? 맞습니다. 자, 내일 김종인 대표가 이 홍일학 의원과 관련된 모정의 조치, 말하자면 복당 또는 공천을 주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그래서 나옵니다.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그래서 저도 뭐 전혀 거기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만은 네. 실제적으로는 그 혁신 위에서 올린 안들이 정무적 판단이 전혀 없다라는 평가와 비판이 있기 때문에 네. 그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충분히 김종인 대표가 그걸 뒤집는 그런 어떤 그 워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당의 절차가 어디까지 그걸 구제해 줄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. 이미 홍일학 의원은 탈당을 한 상태인데 네. 이제 구제를 한다면 이제 복당을 시켜서 공천을 줘야 줘야지, 되는데 예. 절차 자체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. 도대체 이게 무슨 당이냐? 네. 어?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이런 흡수하더라도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 쪽으로 고민을 할 거다. 예,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. 어떻게 보세요? 시스템 공천의 태생적인 문제점이 홍일학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탈락한 경우겠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뭐 김종인 대표는 뭐 거지 같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었고요. 아마 김종인 대표 지금까지 행보로 보면은 구제할 수도 있겠다. 당원 당규를 고치면 되는데요. 당원 당규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분도 축적을 해놨기 때문에 네. 지금까지 행보로 보면은 상당한 구제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구제할 거다. 두 분 다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. 근데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지금 예, 김종인 대표가 예,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새누리당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. 이한구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공천관리위원회가 1차 단수 후보 또 이 경선지를 발표했습니다. 여기에서 사실상 이제 두 군데가 전략 공천된 거죠. 그 구미을의 김태한 후보가 탈락하고 또 부산 사하의 조경태 후보가 공천이 사실상 확정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논란들이 많았고 반발도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걸 의결을 해야 이게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게 과연 의결될 거냐 뭐 좀 관심들은 모았는데 의결이 큰 문제 없이 바로 됐답니다. 김성욱 대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뭐 지금으로서는
뭐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 내홍이라는 게 이전 투구, 그러니까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안보 위기, 경제 위기, 위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국민들에게 보여줄 모습인가? 이 부분도 좀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 안에 내부는 상당히 오랜 시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? 뭐 이런 게 제 예측입니다. 오늘 최고위원 회의만 보면 뭐 그렇게 진통 없이 어쨌든 뭐 입장이 다르니까 뭐 이런저런 논란은 있겠지만은 그렇게 비교적 질서 있게 잘 정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일단 2차 컷오프 명단이 어떻게 되느냐? 지금 물론 나오고 그건 있는-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그러니까 명단이 어떻게 되느냐? 이 본질적인 문제. 오늘 최고위원회 그러니까 1차 공관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발언 없이 그냥 통과된 거 아니에요? 지금까지는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야당에서 계속 예. 물갈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뭔가 보십니까? 보여줘야 된다는 명분이 있겠죠. 지금 문제는 이제 그와 같은 어떤 그 양구 공관위원장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 막아내야 되는데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 또 하나는 상향식 공천이 처음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가면 갈수록 기득권 중심이다라는 명분 때문에 힘을 받지 못하는 아하. 그런 것이 김종인 대표하고 좀 힘을 쓰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난다.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분명히 반격은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가 참 쉽게 떠오르지 않는 그런 본인도 뭔가를 브레이크를 걸긴 해야 되는데 방법이 뚜렷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지금으로서는 이 공관위의 페이스를 어떻게 저지할 방법이 없다. 예, 국민들의 어떤 민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담아야 되는데 네. 거의 반반이거든요, 사실은. 왜냐하면 야당은 전략 공천을 하면서 잘하고 있다는 느낌, 뭐 그게 실제로는 잘하는지는 모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뭔가 승수를 쌓고 있다는 반해서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근데 때문에. 김성욱 대표는 아까 2차 이 전략 2차 공천 네, 2차 명단이죠. 이것을 좀 봐야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뭔가 좀 큰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? 뭐 지금 뭐 살생부 명단에도 나왔던 뭐 세 사람, 예를 들면 이재호, 정두원,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 만약 이 사람들까지 짜려져 나간다 그러면 김무성 대표로서는 마지노선에 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. 자, 이 경우에는 뭐 네 분이 격화될 수밖에 없겠죠. 근데 그리고 과연 이제 이 경우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새누리당이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겠는가?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빗발치는 비판이 뭐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러네요.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저 정두원 의원이 이 김무성 대표한테 들었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게 도대체 노이즈 마케팅이냐 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하여튼 2차 공천이 좀 더 1차 공천 때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진단하셨네요. 크게 뭐 이견이 없으시면 그렇습니다. 뭐 그렇긴 한데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탈당의 수순을 밟을 것인가 하는 네. 부분은 그렇게 또 그건 예감기가 야당하고 좀 다르다. 예, 야당은 다를 지금 수 있다. 분당까지 가 있는데 새누리당은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보면 비교적 공천 관리가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군요.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예. 이렇게 일방적으로만 속아내지는 않지 않느냐. 어떤 일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하. 오히려 유출된 것이 반면 교사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